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이것을 가져와 봤어요. 자,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D램의 생산을 줄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D램이 무엇인지는 저의 다른 반도체 영상을 짧게 보고 와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D램의 생산을 줄이는 감산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과연 이게 D램이라는 상품이 예전만큼 안 팔려서일까요? 아무도 안 찾는 상품이 되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리긴 잘 팔려요. D램은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고 여전히 한국이 위세를 떨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장에는 어떤 상품이든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는 필요로 하는 쪽이고 공급은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주로 기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수요와 공급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왼쪽에 세로축은 가격을 나타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가로축은 양을 나타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품의 양이 늘어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 즉 수요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수요의 선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림 위에서요. 자,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상품의 양이 너무 적으면 어떨까요? 양이 적다라는 거는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에 표시가 되겠죠. 이 왼쪽의 양이, 상품의 양이 너무 적으면 그 상품이 너무 희소하죠. 너무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구하기 힘든 방탄소년단 티켓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즉 수요, 물건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반대로 그 물건이 너무 희귀해요. 그냥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냥 숨 쉬듯이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줄어들겠죠. 즉 양이 많으면 가격이 줄어든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수요의 선을 그림 위에 표현한 겁니다. 엄청나게 심플하지만 이거는 수많은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러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은 어떨까요? 공급의 선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공급하는 쪽, 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상품을 별로 많이 생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품 가격이 쭉쭉 올라서 상품 가격이 비싸다면 어떨까요? 상품 가격이 비싸진 만큼 기업들은 그 상품을 많이 찍어내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상품을 많이 찍어내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수요와 공급을 합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한 상품의 가장 적정한 가격, 사람들이 야, 저 정도면은 적당한 가격이다라는 가격은 바로 공급하면서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적정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매우 이상적인 그림이고 현실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 상품을 만드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 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기업이 여러 개죠. SK 하이닉스 기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기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이 돈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게 되고 다들 많이 팔려고 어떤 상품을 열심히 생산합니다. 특히 경기가 화랑이 돼서 사람들이 많은 전기 기기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반도체 가격 비쌀 때 더 많이 팔아야지 하고 또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돼요. 얼마 전까지의 D램이 바로 그 상품이었던 거죠. 인기가 많아서 많이 찍어내고 있었던 상품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공급이 늘어나서 공급의 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산해서 모두 팔리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제 물건이 남기 시작하고 심지어 안 팔린 물건은 다시 창고에 쌓아두고 창고에 쌓인 물건부터 또 팔아요.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상품이 생산하는 것 플러스 남은 상품까지 해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간단히 살짝 옆으로 움직인 수준으로만 그렸지만 사실 아주 그냥 오른쪽으로 팍팍 이동해서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가격이 어디로 움직였나요? 아까 이 두 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곳이 적정한 가격, 처음엔 여기였는데 중앙에, 근데 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 그림에서 벗어나서 한참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내려가는 게 폭발적으로 내려가겠죠.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이. 왜?
세상의 상품이 실제로 늘어버렸으니까요. 그럼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던 게 100개 있으면 100만 원 매출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그대로 100개를 만드는데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공급이 늘어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2,000원이 돼버렸습니다. 10,000원에서 2,000원이요. 그러면 100개를 다 팔아도 20만 원이 되는 거죠. 매출이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생산해봐야 더 이상 돈을 충분히 벌기도 힘들고 다 팔리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에 풀려있는 상품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상품 생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만히 두면 썩어버리는 상품이라면 창고에 두고 팔 수 없지만 다행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창고에 두고 팔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산을 줄인다, 감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 공급이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이동해 오도록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가격이 다시 오른쪽 밑에 있던 이 점에서 왼쪽 위에 있는 이 점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가격이 밑에서 위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도록 만드는 것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즉 생산하는 상품 하나당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충분히 다시 커지게 됩니다. 제품 하나 만들 때마다 공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최소한의 가격, 충분히 나야 되는 수익이라는 게 있겠죠. 이걸 맞추는데 생산을 줄이는 감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공급을 줄여서 가격, 적정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인 거죠.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죠. 물론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는 해도 시장에 기업이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만 감산을 해서는 소용이 없을 것이고 다른 반도체 생산 기업들도 생산량을 같이 줄여서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이 반도체 D램 상품을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하나하나의 상품 가격이 여기 본 것처럼 충분히 상승하게 되면서 다 같이 충분히 돈을 버는 시장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품 생산을 줄이는 감산을 통해서 충분히 한 상품이 인정받는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성장하겠다라는 말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는 이런 예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농산품 관련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 풍년, 풍작이 되면 농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곳곳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품들이 너무 많이 시장에 공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본 거랑 똑같겠죠. 그 상품의 가격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차라리 공짜에 가깝게 가져가는 거 아니면 안 가져갈 정도로 넘쳐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 농사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이걸 내가 차 끌고 나가서 갖다 팔아야 기름값도 안 나온다. 쉽게 가격이 떨어지면 차라리 그냥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없애버려버립니다. 이렇게 농사가 완료된 상품이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는 순간 상품이 시장에 너무 넘쳐 흘러서 가격이 곤두박질 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 전체를 위해서 바닥에 버리고 태우고 하는 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어야 남은 상품들이 차라리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도 유지가 될 거기 때문이에요. 물론 생산이 많이 된 만큼 그 상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같이 늘어나주면 기껏 만든 상품을 버릴 일도 없고 세상 좋겠지만 상품이 만들어진 만큼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님이 양파 소비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즉 수요 그 자체를 늘려서 사람들이 양파를 많이 필요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이로움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